자, 보시면 명령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move, rotate, 회전입니다. scale, erase 이렇게 네 개가 기본 명령어입니다.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네 개가 기본 명령어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이렇게 명령어가 펼쳐진 겁니다. 자, 비슷한 명령어들끼리 늘어놓은 겁니다. 비슷한 명령어들끼리 비슷한 기능을 하는 명령어들끼리 쭉 늘어놓은 겁니다. 먼저 move부터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사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사각형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사각형이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럼 최종 목적지를 보시면 여기는 요 끝에 포인트와 여기 있는 끝에 포인트가 일치되고 있죠. 이때 얘가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동하기. move. 그러면 CAD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select object입니다.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했습니다. 크로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윈도우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다 선택 가능해요.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을 물어봅니다. 자, 사각형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기준점과 타겟점이 일치하는 겁니다. 베이스 포인트와 세컨 포인트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베이스 포인트 누르고 세컨 포인트 누르고 그러면 금방 이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조금만 더 어렵게 가겠습니다. 자, 반지름 100mm. 너무 작은가? 네. 렉탱글 30,20.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는 이 중간점과 쿼드란트가 이렇게 만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되길 원해요. 그럼 일치하는 점이 어디예요?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와 이 사각형 밑변의 중간점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동하기 선택하고 이동할 것. 자, 미드 포인트가 서클의 쿼드란트 포인트로 이동하시오.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카피입니다. 복제예요. 자, 카피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 즉 기준점을 물어봅니다. 기준점을 누르고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복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제 잘 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복제해 보시겠어요? 똑같이 카피를 할 건데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카피를 하고 싶어요.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세컨 포인트에서 제가 이렇게 상대좌표를 쓸 겁니다. 골뱅이 50만큼 0도, 골뱅이 100만큼 0도, 골뱅이 150만큼 0도, 골뱅이 200만큼 0도.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 100, 150,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거리를 계속 복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제가 일어날 겁니다. 카피
자, 다시 카피. 보시면 세컨 포인트 대신에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레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복제하는 것, 이게 어레이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복제하기, 어레이. 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enter number of item to array. 어레이 배열을 할 아이템의 개수를 넣어주세요. 몇 개를 복제할 겁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원본을 포함해서예요. 지금 보면 여기가 전부 다 5개죠. 원본을 포함해서 여기다가 5라고 쓰면 됩니다. 5, 5개. 그 다음에 보이시나요? 간격에 따라서 쭉 조절이 되는 게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 선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시작점에서 그 다음 아이템의 시작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은 간격이라고 하면 여기를 의미합니다. 요만큼을 의미해요. 그런데 캐드에서 말하는 간격이라는 건 시작점에서부터 그 다음 아이템의 시작점까지의 거리, 이걸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mm를 줍니다. 그러면 위에와 똑같이 생긴 형태의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하나 더 복사했습니다. 카피, 선택하고 엔터, 어레이. 자, 개수죠. 5개. 보시면 세컨 포인트 말고 피트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트는 전체 길이를 말합니다. 자, 보시면 세컨 포인트는 시작점에서 그 다음 끝점까지의 거리라면 피트는 전체 거리를 뜻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전체 거리로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자, 그럼 뭐가 다른 거냐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200이지만 자, 보세요. 뒤로 더 넘어갔잖아요. 얘는 여기까지가 200이 됩니다. 요 간격은 캐드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자, 그 다음 옵셋 3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을 과감하게 지웁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똑같게 일치시키고 이 안쪽에 서클이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3.5 카피 중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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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점. 다시 볼까요?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카피. 자, 중심점에서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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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점. 자,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번엔 미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는 대칭을 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선을 좀 그려볼 겁니다. 자,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미러를 할 건데요. 미러는 항상 이렇게 대칭선이 필요합니다. 대칭선이 필요해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짜고 절반 딱 접은 다음에 펼치게 되면 물감이 정확하게 대칭이 돼서 나오죠. 이때 도화지에 접는 선 있죠. 이것을 미러 라인이라고 합니다. 대칭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대칭선입니다. 그래서 미러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대칭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대칭선이 가까이 있다면 이렇게 가까이, 대칭선이 이렇게 멀리 있다면 멀리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자, 미러 대칭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럼 CAD가 물어봅니다.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이요. 클릭해주면 CAD가 다시 물어봅니다. 세컨드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두 번째 점. 그리고 나서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노. 그럼 두 개가 대칭된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미러, 대칭선, 두 번째, 이번엔 yes. 원본이 삭제됐으니까 대칭돼서 옮겨져 넘어가 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대칭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다가 엘립스, 근처점, 서클, 근처점. 자, 가운데 지우면 자 어떤가요? 나비가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네, CAD도 이렇게 자유곡선으로 얼마든지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CAD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만약에 이렇게 대칭선이 사선으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러, 이렇게 사선으로 가면 사선으로 대칭이 일어납니다. 자, 미러, 자,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쓰시고 여기 있는 거 작성해주시면 되시고요. 다 쓰시면 뒤로 전달주세요. 선생님, 볼포이원 씨못 오신 거 같죠? 네, 두 분 다 안 왔어요. 두 분 이은주 안 씨하고. 오신 거죠? 네. 아, 책이 두 분이에요? 네. 아, 두 명이 맨 앞에 앉는데 둘 다 안 오셨어요. 네. 선생님 혹시 내일 부산 오시면 네. 저 종이 사인 받아주실 네. 수 있으세요? 네. 네. 거기다 올려놔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좀 쉬셨나요? 자, 마저 또 해보죠. 자, 선이 모자르면 연장하면 되고요. 넘쳐나면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자, 그러면 뭐 기본적인 모양은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옵셋 45mm, 옵셋 84mm, 서클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삭제하면 되겠고요.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반쪽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쪽 완성시켜 보시겠어요? X라인 앵글 47도. 그 다음 중심선 클릭하고 옵셋 10mm.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필렛.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106mm. 여기 있네요. 이 위에 있고요. 여기는 선 정리하겠습니다. 트림. 자, 옵셋 3mm. 트림.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선 정리가 깔끔하게 끝나죠. 자, 이 위에서 아래로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옵셋 71mm, 다시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서클 반지름 10mm, 서클 반지름 5mm. 자, 필렛으로 나머지 선 정리하고요.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옵셋 3mm. 자, 트림으로 나머지 선들을 조금 정리해 봅시다. 자, 나머지 선들을 지우면 되겠네요. 나머지 또 트림. 자, 옵셋 3mm 트림. 그 다음 45mm네요. 옵셋 4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반지름 10mm로. 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도 하나 또 있습니다. 옵셋 4mm, 옵셋 38mm. 자, 필렛 반지름 0, 매치 프로퍼틱스로, 필렛 반지름 2.4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러. 다음 대칭해주면 모양이 금방 복제가 되겠죠.
자, 어레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는 크게 4개입니다. 렉탱글, 골뱅이, 30,20. 자, 제가 30에 20인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3가지 형태의 어레이가 나옵니다. 렉탱귤러 어레이, 패스 어레이, 폴라 어레이. 즉 사각형 어레이, 경로 어레이, 원형 어레이. 사각형 배열, 경로 배열, 원형 배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열이라는 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복제하는 것.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하는 것. 그게 어레이예요. 자, 렉탱귤러는 그 모양이 사각형 같다고 해서 붙여진 게 렉탱귤러입니다. 컬럼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 컬럼이라고 해요. 여기 아이콘 모습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 이걸 로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컬럼의 개수를 10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칸이 만들어집니다. 로우의 개수를 10개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10줄이 만들어지게 돼요. 개수입니다. 그 다음 비트윈. 여기 비트윈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아까 비트윈을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시작점에서 그 다음 아이템의 시작점까지의 거리. 이걸 비트윈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 여기를 비트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의 거리는 사이 간격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요만큼을 우리는 간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트윈 간격은 이만큼을 말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 간격을 30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비트윈을 30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10mm를 더하면 40mm라고 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 30mm와 사이 간격 10mm 해서 이렇게 40mm가 나옵니다. 자, 레벨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레벨은 안 씁니다. 그리고 오소시에이티브 얘도 안 씁니다. 요거 체크하시면 안 돼요. 요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오케이. 그러면 이와 같이 어레이가 이루어집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아까 제가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소시에이티브를 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죠. 제가 이번에 오소시에이티브를 켰습니다. 이걸 오소시에이티브를 뭐라고 하냐면 연관성이란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연관 배열이 됩니다. 얘를 켜는 순간 무슨 얘기냐면 아이템과 아이템이 전부 다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안 돼요. 작업이 안 돼요. 이 아이템 하나하나가 작업이 안 돼요. 대신에 뭐가 되냐면 아이템을 누르면 다시 어레이 에디트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간격을 재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수량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다시 조절해 줍니다. 이게 어레이 에디트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레이 에디트를 잘 쓰지는 않아요. 어레이 에디트는 안 씁니다. 그런데 기억은 해두세요. 자, 클로즈 어레이.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아이템을 수정하고 싶어요. 이 아이템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분해하면 돼요. 제가 명령어 중에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어를 적어놨습니다. 익스플로드 분해. 분해 명령을 쓰시면 돼요. 선택한 다음에 여기 익스플로드 아이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익스플로드 있어요. 분해하기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분해가 돼서 부분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했던 과즘을 기억하시나요?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45도, 트림, 옵셋 30, 옵셋 20, 트림, 라인으로 적당히 선을 그려서 옵셋 10mm. 우리 이거 꽤 어렵게 했었죠. 그리고 필렛 반지름 0으로 다시 고치고, 그 다음 트림, 여기 하나였죠, 그죠? 제가 얘를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놨었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간격은 한 120 정도? 역시 120 정도. 그리고 오소시에이티브 끄고 클로즈. 그러면 12개 기본 모양 만들어졌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작업하면 작업이 훨씬 더 쉬워졌겠죠. 자, 이번엔 원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클을 150mm짜리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50,30짜리 사각형을 그렸고요. 이동하기 쿼드란트로 이렇게 이동해 봤습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원형 배열입니다. 폴라 어레이예요.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중심 좌표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역시 이와 같이 아이템의 개수로 조절합니다. 12개. 그럼 12개로. 자, 로우가 있네요. 자, 5개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줄 방향으로 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로우는 그대로 한 개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레벨은 역시 무시합니다. 왜 자꾸 무시하냐면 레벨은 Z축으로 복사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닥으로 돌아간다면 레벨은 이렇게 Z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30mm 간격으로. 보이시나요? Z축으로 올라간 거? 이렇게 Z축으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Z축으로 가는 겁니다. 5개. 그러면 이렇게 Z축으로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벨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Z축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Z축으로 복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클로즈 한번 해보실까요? 요 과제물을 할 겁니다. 잘 보세요. X라인 0도, 그 다음 60도, 90도, 120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20mm, 다시 서클 반지름 40mm, 옵셋 23mm. 자, 트림으로 잘라 놓죠.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 안쪽에, 그 다음 이 바깥쪽에 원이 들어가겠죠. 먼저 이 안쪽부터 보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4, 서클 반지름 5, 그 다음 트림. 여기서 수직으로 선을 이렇게 내려 긋고 트림. 자, 이렇게 자른 겁니다. 수직으로 잘라내면 돼요. 자, 근데 얘는 그냥 어레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지정하고 중심점 지정합니다. 아이템의 개수가 4개입니다. 근데 문제 생긴 거 보이시나요?
과제물하고 비교해 보세요. 왼쪽 하단이 터졌죠. 여기도 왼쪽 하단이어야 되는데 오른쪽 하단으로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 상단, 왼쪽 상단으로 이 열린 부분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요 아이콘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테이트 아이템. 아이템을 회전시키세요. 끄면 어떤가요? 아이템이 고정돼서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과제물을 해야만 이걸 연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보세요. 서클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10mm, 서클 반지름 20mm. 자, 여기도 반지름 20mm. 트림. 자, 옵셋 3mm. 다시 트림.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얘도 이제 지워도 돼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패턴이 쭉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패턴이라 그러죠. 한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 이걸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을 생각해서 작업하셔야 돼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좌표. 자, 어떤가요? 여기 중간중간에 딱 맞아 떨어져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보시면 이 과제물이나 이 과제물 전부 다 어레이를 이용한 과제물이라는 건 이제 눈에 들어오시나요? 특히 왼쪽에 있는 것, 얘네들은 전부 다 한 번씩 어레이로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 보시죠. 자, 한 번씩 할 테니까 하나씩 같이 해보시죠. X라인 0도, 30도, 90도, 180도, 아니 15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옵셋 3mm.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필렛. 네, 반지름 여기인 거 확인했고요.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서클, 반지름 2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원형 만들고, 다시 서클, 파이 95, 옵셋 3mm,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두 개만 진행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서클 다이아메타 7mm, 옵셋 7 나누기 2,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5mm, 트림, 다시 또 트림. 아크 시작 끝 반지름 22. 딱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렇게요.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중심좌표 지정하고 6개면 모양 완성됐죠. 이번엔 오른쪽 겁니다. X라인 0도, 90도. 자,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옵셋 2mm, 필렛,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 이 치우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 옵셋 15mm, 다시 17.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네, 레이어 바꾸고 색상 바꾸고 서클, 반지름 6mm, 다시 반지름 8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옵셋 3mm. 자, 트림, 자,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고요. 트림으로 또 자르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서클, 반지름 53.5mm, 서클, 반지름 60,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중심선들 정리하고요. 그 다음 옵셋 12mm,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레이, 이 안쪽에 있는 건 4개예요. 폴라 어레이, 아이템의 개수는 4개. 자, 로테이트 아이템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회전 안 되겠죠. 자, 다시 어레이, 폴라 어레이, 아이템의 개수 12개. 그러면 금방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2개 완성시켜 보시죠. 자, 레이, 수평선 하나 그릴 거예요. 역시 매치 프로퍼틱스로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라디어스 20, 서클, 반지름 80, 서클, 다이아메타 10, 서클, 라디어스 10,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아이고, 거꾸로 들어갔네요.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10mm, 10이 아니죠. 옵셋 5mm. 자, 옵셋 3mm.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필렛, 반지름, 아니다, 트림 조금 끊죠.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0, 필렛, 반지름 4. 자, 그 다음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아이템 3개, 필렛, 반지름 30. 자, 어떤가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만들어지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라인, 영도 하나, 90도 하나, 서클, 반지름 9,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옵셋 5 나누기 2,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깔 바꾸고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치고 트림으로 잘라주면 되겠고요. 서클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다시 옵셋 3mm 트림으로 필요 없는데 잘라줍니다. 자, 이 부분이었죠.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 다시 필렛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40 트림으로 조금 끊고요.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네, 요거만 있으면 돼요.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중심 좌표 지정해 주고요. 자, 수량 4개.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졌죠. 이거 만들 때 되게 어려웠었는데 많이 쉬워졌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어레이 중에 이제 패스 어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스 어레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가 경로란 뜻입니다. 경로를 따라서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걸 패스 어레이라고 합니다. 이 패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보냐면 내비게이션을 보면 우리가 목적지를 지정하면 경로를 검색합니다 라고 하죠. 이때 경로가 바로 패스입니다. 경로를 따라가면서 물체를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하는 것, 그게 바로 패스예요. 그래서 패스 어레이 같은 경우는 주로 건축이나 인테리어 기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주로 플랜트 설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공장 설계요. 어떤 거냐면 컨베어 벨트를 설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컨베어 벨트에 롤러가 이렇게 돌아가요.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갈까요? 간격은 몇 밀리일까요? 또는 그 위에 물건이 이렇게 쭉 달려갈 건데 그 물건의 위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또 물건의 위치에 따라서 기계를 배치를 해야 돼요. 이럴 때 미리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패스 어레이입니다. 패스 어레이를 하려면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로가 P라인이어야 됩니다. 폴리선이어야 돼요. 폴리선 우리 공부했었어요. 렉탱귤러하고 그 다음에 폴리곤이 폴리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우리 공부했었어요. 폴리선의 특징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폴리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폴리선 만드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선을 이렇게 그려서 중간에 제가 트림으로 끊었습니다. 이 두 개의 선은 동일선상에 있는 선입니다.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선은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조인이요. 조인 명령을 결합하기. 자르거나 끊거나 분해한 것을 거꾸로 연결하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조인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 첫 번째가 지금처럼 동일선상에 있을 경우 조인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조인, 소스를 선택하고 엔터 안 쳐요. 그냥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엔터.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조인, 소스를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합니다. 엔터. 맞습니까? 연결되어지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조인 명령어를 할 때요.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끝점이 맞닿아 있으면 얼마든지 조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인을 하기 위해서 색상을 좀 바꿔보죠. 조인 선택하고 나머지를 다 선택합니다. 중간에 원도 있어요. 그죠?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됩니다. 원래 p-edi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기에 조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p라인도 안 썼고요. p-edit에 다른 기능 하나도 안 쓰고 오로지 조인만 썼습니다. 그랬더니 조인 커맨드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경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선의 길이를 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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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500mm, 500mm, 뭐 1000mm.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서클 2포인트 트림. 자, 제가 이렇게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필렛을 하겠습니다. 필렛 반지름 200mm. 자, 이렇게 해야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조인. 전부 다 조인합니다. 이때 커맨드 라인을 보셔야 돼요. 9개의 오브젝트가 2개의 폴리라인으로 컨버티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이 많으면은요, 얘가 2개 또는 3개의 폴리라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선이 쪼개진 거 보이시나요? 하나로 못 만들고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조인해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조인하면 더 연결이 됩니다. 다음 옵셋 50mm, 자, 이렇게요. 가운데는 중심선으로.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컨베어 벨트의 라인이 완성된 거. 자, 이 상태에서 렉탱글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골뱅이 20, 100. 자, 이동하기. 중간점과 끝점을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여기에 옵셋 5mm 이러면은 레일에 틀이 만들어지겠군요. 이렇게. 자, 그러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뭐 조금 더 그럴싸하게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분해하고 옵셋 5mm. 네. 트림. 아니 옵셋 3mm.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 뭐 트림. 그 다음에 옵셋 5mm 트림. 이러면 이제 조금 더 그럴싸한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어레이 선택하고요. 패스 어레이, 그리고 이 빨간색 가운데 있는 경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로대로 쭉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보시면 비트윈이 30입니다. 즉 이 아이템과 이 아이템의 간격이 30이란 뜻이에요.
아이템의 간격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50mm로 놔봤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아이템이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그러면 어떤가요? 레일이 쭉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경로 배열입니다. 패스 어레이, 오브젝트 선택하고 엔터, 커브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간격을 가지고 조절합니다. 로우가 있네요. 5개. 자, 어떻게 되나요? 5개 가지고는 택도 없네요. 2개로 해볼까요? 그러면 옆으로 하나 더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굳이 얘까지는 쓸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역시 레벨은 쓸 거 없고요. 여기 메주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얘를 좀 쓸 것 같습니다. 자, 메주어가 뭐냐면 등분이란 뜻이에요. 아니, 분할이란 뜻입니다. 등분이 아니고 분할이란 뜻입니다. 분할, 똑같이 나누다란 뜻입니다. 똑같이 나누는 것. 뭘로 나눠요? 거리로 나누는 것. 거리로 똑같이 나누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이렇게 자투리가 남아요. 내가 30이라고 줬어요. 그럼 30mm로 똑같이 나눠갑니다. 그럼 맨 끝에 30mm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남기는 거예요. 이게 메주어입니다. 분할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를 눌러보면 디바이드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등분. 전체 아이템의 개수로 간격을 맞추는 겁니다. 나는 간격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기에다가 118개가 아니고 110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속엔 110개가 있고 B2E는 캐드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 간격은 캐드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메주어로 나눠 보시고 디바이드로 한번 나눠 보세요. 자, 로테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라인을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선을 대충 그렸습니다. 로테이트, 회전하기. 대상체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베이스 포인트, 역시 기준점이죠. 회전할 때 로테이트는 회전하는 거죠. 회전하는 그 중심점을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중심점 지정하면 로테이션 앵글을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45도라고 하면은 절대각도 45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각도에서 45도 더 회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90도. 그러면 현재에서 90도 더 회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180도. 이런 식으로 현재에서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더 회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피 기능입니다. 복제하는 거예요. 카피 그리고 90도. 그러면 90도 된 선을 2개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 과제물입니다. 다 그리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전에 쭉 그려봤던 과제물이죠. 자, X라인 0도, 90도. 이제는 되게 쉬울 거예요. 옵셋 50, 옵셋 20, 옵셋 150, 필렛 자, 속성을 바꿔야죠. 또 옵셋 3mm, 트림 그 다음 옵셋 18,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자, 이때 여기 각도가 10도죠. 우리 이거 10도를 어떻게 그렸나요? 이거 X라인 앵글 190도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로테이트 클릭하고 10도만 더 회전합니다. 로테이트 합니다. 마이너스 10도. 맞나요? 자, 보세요. 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기준점 여기입니다. 오른손 감싸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10도만 더 로테이트 하면 돼요. 자, 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준점 여기다 잡았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10도 하면 됩니다. 필렛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나요? X라인을 다시 그리지 않고 기존에 있는 선을 재활용해서 이와 같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각도를 이용해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볼 겁니다. 한번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필렛 옵셋 52 옵셋 120 트림으로 선을 끊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이 선은 필요 없고요.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83도 어떤가요? 각도 계산할 이유가 없죠. 다시 볼까요? X라인 0도 90도 자, 필렛 하고요. 옵셋 128 옵셋 42 옵셋 15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옵셋 49 서클 트림으로 다시 한번 또 잘라내고요. 옵셋 15 옵셋 45 네, 여기네요. 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12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120도 나머지는 필렛 하면 모양 완성됐죠. 또 볼까요?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 4mm 옵셋 42mm 옵셋 10mm 자, 옵셋 4mm 서클 반지름 4mm 아이고 서클 4mm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필렛 자, 그 다음 얘는 필요 없고요. 옵셋 66mm 그 다음 옵셋 65mm 자, 필렛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긴 지워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트림으로 지우고 선이 이렇게 갑니다.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105도 돌아가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카피 105도 필렛 자, 그런 모양 만들어지죠. 자, 마지막 X라인 자, 0도 90도 옵셋 62 필렛으로 선 마무리하고요. 옵셋 30 옵셋 39
옵셋 41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옵셋 10mm. 네, 필렛 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군요. 서클 39, 서클 22.5. 자,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각도가 65도입니다. 로테이트, 카피 65도. 자, 트림으로 나머진 필렛. 다시 트림으로 나머진 필렛.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우리 지난번에 할 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었죠. 자, 보세요. 로테이트, 카피 101도. 다시 로테이트, 카피 37도. 서클 반지름 10mm. 트림으로 잘라내면, 자, 오늘 배웠던 이동 명령, 여기가 일로 오면 되는 거죠. 이동하기 이렇게요. 그러면 나머지 필렛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렵게 상대좌표 아니 절대좌표 아니 극좌표를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X라인 0도, 그 다음 90도. 자, 요렇게의 선이 중심선입니다. 근데 선이 하나 이렇게 가는데 여기 간격이 얼마냐? 51도입니다. 그러니까 로테이트, 중심점 잡고 카피 51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9도가 더 가야 돼요. 로테이트, 중심점 잡고 카피 49도. 그러면 트림으로 지우기만 하면 되죠. 내가 굳이 각도를 계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